육아휴직 부정수급 조사 통보를 이미 받으셨거나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불안해서 자진 신고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 4대 보험을 허위로 가입했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한 경우라면 최근 수사기관의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사건들이 공모 형태라고 하더라도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6년 들어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최근에는 검찰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벌금으로 끝내지 않고 사안을 더 엄격하게 보겠다는 흐름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실제 사례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유형이 반복적으로 문제되고 있습니다. 바로 4대 보험 허위 가입,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 중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경우입니다. 이 두 유형은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대표적인 공모형 부정수급 사례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4대 보험 허위 가입 유형입니다. 실제로는 근로하지 않았는데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맞추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취업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 필요한 가입 기간이 채워지면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급여를 받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사업주와 수급자가 함께 움직였다고 판단되는 순간입니다. 육아휴직 확인서, 급여 자료, 고용보험 신고 내역 등이 그대로 조사 자료로 남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돈의 흐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뒤 다시 사업주 측으로 돈이 이동했는지, 타인명의 계좌가 사용됐는지, 실제 근로자료 없이 급여만 지급된 흔적이 있는지 등을 매우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4대 보험료를 근로자가 대신 부담한 정황까지 함께 확인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자주 문제되는 유형은 육아휴직 기간 중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경우입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근로를 계속시켰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단순 실수보다는 공모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현금 지급, 타인명의 계좌 입금, 임금 미신고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중인 줄 몰랐다거나 잠깐 도와준 정도였다는 해명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제보나 내부 자료를 통해 조사가 시작된 사건이라면 이미 일정 부분 자료가 확보된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모 사건은 초기 대응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부인하는 방식보다는 실제 자료 관계를 정확히 검토한 뒤 부정수급 인정 범위와 고의성 여부, 가담 정도 등을 어떻게 설명할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한 벌금형 수준에서 사건이 정리될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공모형 사건은 처벌 수위 자체가 무겁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사업주와 공모한 부정수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부정수급액 반환뿐 아니라 추가 징수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고 사업주와 공동책임 문제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환수금과 추가 징수 부담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조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섣부른 대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자료와 기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공모 유형들을 실제 사례에 대입해서 어떤 대응이 형사처벌과 추가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는 만큼 내 권리와 대응 방향도